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예, 종목 알려주세요. 넥스트 칩 넥스트 칩 얼마에 사셨어요? 12,150원에 25%. 언제쯤 사셨어요? 그저 12,450원 찍고 내려올 때 샀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셨네요. 3월 초에 사셨네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네, 한 달 며칠이나.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시청자님 근데 오늘 걱정 많으셨겠어요. 엄청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네. 그냥 번전이 안 와도 팔고 사고 했으면 진짜 번전했겠어요. 그러게요. 많이 회사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늘 유난히 또 시장 대비 많이 빠져가지고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다기보다는 이제 잘 팔아야 되고 하는데 네. 이 조원장이 잠도체지거를 못 사가지고 이것을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그러면 한 달 전에 사실 때는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그거고 이것도 또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 또 그냥 이렇게 네. 단타하고 나오려는 게 밀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시청자님 짧게 들어가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주식이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올라가는 반도체 보고 하니까 속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엄청 내려가요 또.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은 단계에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착안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넥스칩입니다. 뭔가 좀 엇박자가 느낌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넥스트 칩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으로 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이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 칩 또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넥스트 칩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업 범위를 늘려 나가면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이 사업 범위다 보니까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커져 나갈 영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차례 기대감에 의해서 순환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소부장 쪽에 최근에 이제 뭐 후공정 쪽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 쭉쭉쭉 치고 나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왔잖아요.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가 부근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다가 결론적으로 11,000원 구간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이 9,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11,000원 구간에서 윗꼬리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이 9,000원 구간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시장에 탄력이 나와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기대감은 분명하게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중요한 점은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에는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대감을 받을 때 그때 재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10,000원 구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6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넥스트칩이 결론적으로 이 61선을 지지받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주가가 끌어올려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9,900원 구간이 61선 구간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121선 구간인 8,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향후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60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10% 이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는 덜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121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건 넥스트 칩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12,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12,000원 중반대 위로 보게 되면 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2,000원 중반대 위로 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 중반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정리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약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넥스트 칩이 일전에 요 구간이 있죠. 일전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나왔다.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좀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만약에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실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비중 축소를 해놔야지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니까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21선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지 그러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한 12,000원 중반대 목표가 두고 대응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 반등을 하면 11,200~1,3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등의 목표치를 1차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61선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8,000원 후반대에서 9,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1,000원 구간, 12,000원 중반대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이번 한 번만으로 탄력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넥스트 칩이 이제 앞서서 들어왔었던 물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돼요. 다만 현재 차익 실현 구간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덜어내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하락폭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향후에 평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비중을 또 많이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61선 지지 구간 보시고 61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만약에 지켜주게 되면 아마 또 반등이 1차적으로는 11,000원 초반 구간 2차적으로는 또 말씀드렸던 12,000원 중반대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단가를 너무 높게 들어가셨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대응 구간을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예. 예. 아이고, 진짜 이거 들쑥날쑥하네. 그저께 11,600원대 내가 팔고, 네. 내려가면 살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아니야. 조금 놓친 게 아쉽기는 하시지만 60일 이동평균선 근데 지지 여부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또 막 밀릴 줄은 몰랐죠.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시청자님 아유.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래도 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